아침 일찍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 흔히 말하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위에서 하시던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은 상승을 할 때 많이 터지면 좋은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요. 하지만 오늘 그 고정관념을 박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이 주가의 에너지지만 그 에너지를 언제 쓰느냐에 따라 폭등의 신호가 되기도 하고 지옥의 서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시라면 이번 10분 정도만 시간 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그런 거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위치를 모르면 거래량은 독약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맨날 물리는 이유는 전고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무조건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래량은 무조건 터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전고점과의 거리가 이 매매의 승패를 결정을 하는데요. 세력이 물량을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매물벽을 뚫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전고점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시초가가 전고점과의 거리가 20% 이상 난다고 하면 이때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매수를 하기 위한 또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런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엔진바이오처럼 이 전고점인 2160원을 돌파를 할 때 이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터지는 거래량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거래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 거래량은 이 매수와 그리고 매도가 체결이 되어야만 거래량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주가가 1800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전고점과의 거리는 이 20%가 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의 격차가 있는 건데요. 좀 쉽게 좀 이해를 하면은 이런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오늘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은 자신들의 물량을 이제 털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개인들이 그럴 건데요. 반대로 또 다른 케이스는 이 앞에서 전고점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 2160원이라는 전고점에서 분명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이 자리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물려 있던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5분봉이기 때문에 사실 3일 정도만 물려 있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서 다행이죠. 일봉으로 봤을 때 한 2개월, 3개월 이런 식이면은 주가가 제발 올라와 오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동안 2달 또는 3달 이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릴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행히 본전가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아까 봤던 이 전고점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은 이런 자기 본전가만 오더라도 매도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가 매수세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매도세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내가 세력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엄청난 호재가 아닌 이상 세력들도 아까 봤던 전고점에 왔을 때는 개인들이 물량을 정리를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신들의 물량,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세력이 생각을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내가 돈을 이렇게 써서 주가를 올리다 보면 이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분명 올라오면 매도를 할 건데 굳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는 그래서 세력은 좀 변형을 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조금씩만 사주면은 분명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순위 보면서 분명 따라 사는 개인들이 있을 건데 내가 조금만 주가를 올려도 이거 보면서 따라 사는 개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만 돈 써도 분명 따라 사는 개인들이 존재를 할 거고 또는 이 바닥권에서 20%가 올라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등락률 상위 종목에는 무조건 뜹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와 이거 오늘 상한가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서 내가 조금 매수를 했으면은 어차피 여기 와서는 어차피 매도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매도를 좀 하면서 서서히 하락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마라톤의 개념으로 하면은 시작하자마자 전력 질주를 하면 결승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 결과는 이 악성 매물 소화가 아니라 뭐 단타를 하는 개인들 또는 세력의 장난질이 쉽게 벌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전고점과의 거리가 한 15% 20%만 되더라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거래량이 터지면 좋으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 전고점을 앞에 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5% 미만이다라고 했을 이때는 세력의 입장에서도 돈을 조금만 쓰더라도 주가를 이렇게 전고점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터지는 거래량은 돌파 에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엔젠바이오를 보면 이 2160원 이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돌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때 보면은 이 저점 구간과 전고점 구간의 이 거리를 봤을 때 한 8%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앞에서 봤던 이 효과 구간을 기준으로 여기서 20%가 차이 났던 게 여기서는 8% 정도 차이가 나면서 전고점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물론 전고점과의 거리가 8%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세력들의 돈을 쓰긴 써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 봤던
20% 사이에서 돈을 쓰던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는 이런 봉 사이에서는 세력의 입장에서 앞에서 돈을 쓰면서 상승했던 것보다 이렇게 뒤에서 돈을 썼을 때 자신들의 돈을 적게 쓰면서 이때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돌파는 이제 세력들이 진짜로 돈을 쓰면서 그거를 끌어올리는 그런 돌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은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 전고점이 그동안 악성 매물 그리고 개인들의 시체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전에만 오면은 본전만 와라 그럼 나 무조건 판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20% 위에 층층이 쌓여있는 이런 악성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하지 않고 급등을 하면 거의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의 벽을 넘는 법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찍었던 강의가 하나 있는데요. 돌파 매매를 할 때 그 강의입니다. 이 돌파 매매를 이야기를 하면 이 3의 법칙도 모르면서 돌파 매매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나 찍었었는데요.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을 잠깐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우리 있죠. 첫 번째 3봉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거를 세력 형님들이 만들어 놓은 남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남떨어지에 고점이 존재를 하겠죠. 남떨어지 이런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이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 고점 위에는 독이 가득한 독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고점 빨간 점 위에서는 이런 독이 들어가 있는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럼 개인이 등산을 하다가 이 정상에 왔을 때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산을 하게 되면은 별 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내가 이 빨간 점을 넘고 빨간 점을 넘어서 한번 큰 수익을 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혹은 이 구간에서 10%가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가서 2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매수를 했는데 바로 주가가 떨어져. 이 위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이 결국 주가가 떨어져 손절을 하게 만드는 구간이 이 빨간색 선이라는 겁니다. 이 선을 결국 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3봉우리를 강조한 이유가 이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게 첫 번째 봉우리입니다. 이 봉우리를 정확히 찾을 줄만 알면은 다양한 매매가 가능한데 지금은 돌파 매매를 얘기하지만 주가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 빨간색 선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은 이런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 윗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아마 저 영상이 4년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전고점이라는 아까 산봉우리가 하나 있으면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 3번을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3번의 기회 속에서 주가가 돌파를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고점을 한 번에 이렇게 극적으로 돌파하는 거는 진짜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그게 좀 힘들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 저항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하락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는 이 모습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원리의 측면으로 이 전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세력들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결코 사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세력도 이 밑에서 샀으면은 결국 더 위에 내가 1,800원에 샀으면은 난 이거 3,600원까지는 기다릴 건데 근데 올라갈 때 분명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매도를 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올려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이렇게 3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 그런 개인들을 터는 그런 과정이다. 최소한 3번을 이렇게 두드려야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오른쪽 위에 영상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전고점을 두고 이 첫 번째 산봉우리를 돌파를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을 할 때 다시 돌파를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보다 세 번째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 이거를 이제 마크 미너비니라고 이제 돌파 매매를 잘하시는 그 분께서 VCP 연동성 축소 패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과 전고점 간의 거리가 짧다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찔러보기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전고점이 있으면은 이 전고점을 대량 거래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함께 급등을 한 다음에 이 윗꼬리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도는 이제 세력의 매물 테스트인데요. 이런 전고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이가를 일부러 올려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 구간에 왔을 때 호가창을 보면은 이 전고점에 걸려 있는 이 호가창을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매수를 한번 해봅니다. 자신들의 물량을 시장가로 한번 긁어봤을 때 얼마나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보는 뭐 이제 저 같은 초보일 수 있겠죠. 여기서 물리지만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아직 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굳이 전고점에 따라 산다라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이게 찔러보기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소화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산봉우리가 나오면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지 저점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상승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고점은 막혀 있는데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악성 매물을 계속 받아먹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게 저점이 높아지는 이유도 결국 세력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가 주가를 올릴 건데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20%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전고점까지 올렸을 때 내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서서히 전고점의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그래도 이런 저점 구간에서는 내가 다시 이제 매물을 받아서 매수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니까 저점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VCP 완성인데 이게 조금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일단은 잠깐 보면은 변동폭이 극도로 줄어든다. 이 구간에 왔을 때는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다는 겁니다. 대한전선을 좀 예시로 들면은 이 전고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전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했던 첫 번째 봉우리라고 하면은 여기서 두 번째 봉우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저점이 이런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또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 또 한 번 막히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도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도 잘 보시면 이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보면은 이렇게 이 저점 구간과 전고점 구간을 또 길이를 보면은 이때도 한 13%가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저점이 생기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보니까 9%까지 점점 이 저점 전고점과의 거리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 더 이런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점과 전고점의 거리가 점점, 그래도 이 저점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 전고점과의 거리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한번 이때 터지는 돌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돌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흔히 이야기하는 아까 변동성 축소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런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때 거래량이 바닥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거래량이 터지냐, 아니면 이 전고점과 바닥 간의 거리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쉽게 전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하느냐,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때는 진짜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변동성 축소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특징이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버티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쥐지근 듯이 조용하다라는 거는 이 파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대한전선을 좀 예시로 들면은, 대한전선을 우리는 또 이 세력이 가장 의도하게 세력이 이 주가를 만드는데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종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이 고가가 28,650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종가가 이 위에서 끝이 났나요? 아니죠. 윗꼬리 달리고 내려왔습니다. 또다시 여기서도 종가를 28,650원을 이 종가로 넘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때를 좀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때 종가가 28,650원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돌파를 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죠.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때도 종가가 28,650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음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이때 이 28,650원을 종가로 이렇게 위에 돌파를 하면서 이 전고점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특징을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전고점이 만들어졌던 모습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근데 이때는 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좀 줄었을까? 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전고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주가가 다음에 이런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손쉽게,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를 돌파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따라서 사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돌파 매매 관점으로서 가능한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무슨 고민이냐? 나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28,650원이라는 거를 돌파를 할 때 따라서 사겠다. 나는 돌파할 때 이제 돌파 매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매매 방식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저처럼 이제 눌림 매매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전자책에서 이제 올렸던 그런 내용인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33,000원일 때 이 33,000원을 23,85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네프콘에다가 이렇게 매수 비중이랑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거는 왜 이 구간인지는 이제 전자책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쉽게 보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3,850원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갈 때 분할로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돌파 매매를 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쉽게 4등분선을 긋고 제가 매매하듯이 하면은 그냥 이런 자리에서 4등분선 밑에 구간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손절 잡고 매매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손절 잡고 여기서 매수를 한번 기다려 본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먹을 폭이 많다고 하면 이제 손절을 했을 때 잃을 폭이 더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 눌림 매매라고 하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대한전선을 매매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찍었 이 거래량 1편 영상이 있는데요. 저번에 그 고가놀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 다음 날에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종목들, 주가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거래량은 오히려 더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가놀이에서 그러한 모습은 세력이 일부러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고 이 주가를 올리진 않으면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올라가는 거를 올라가면 팔고 싶은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결국 서서히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력은 계속 밑에서 주가를 받아내면서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일 때 아까 했던 이런 3번의 두드림, 그러니까 전고점을 3번 정도 두드렸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때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전고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이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이 돌파 매매의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으로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이 전고점과 거리가 20% 이상 이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전고점 거래량이 터지면 오히려 개인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에너지만 소모를 하고, 이 결승선이 먼 상태에서 전력 질주는 에너지만 소모를 하고 폭락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5% 이내 주가가 위치해 있을 이때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이 있으면은 3번의 두드림이 있으면 그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상승 후에 거래량이 급감을 하는 것, 2차 상승을 위한 건전한 에너지 웅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리는 매매를 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 또 이런 음봉 매매의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매매 방법들을 이 61페이지에 달하는 그 무료 전자책을 지금 전자책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전자책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잘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